자, 주식타짜 훈련소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현재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전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자, 바로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로 이동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실 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그러지 마셔라. 자, 결국 우리나라 1등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고요. 자, 내년에는 세계 1등까지도 넘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SK가 조금 더 치고 간다라고 해서 넘어간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의 시간이 맞아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영원히 하이닉스만 가지 않습니다. 한 종목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결국, 자, 우리가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 사고 팔고 이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다림에서 큰 수익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넘어서는 세계 1등이 될 수밖에 없는지, 결국 SK 하이닉스가 지금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삼성전자가 더 치고 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 이거를요 그냥 차트 좋아서요 덜 가서 갑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데이터, 이 숫자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려 볼게요.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별표 100개짜리. 자,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더라도, 자,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를 부러워할 때가 아니라, 삼성전자 더 사야겠네라고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자, 집중해 주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뒤에서 도움됐다 판단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 자, 우리가 지금은 살짝 아쉽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승리한다. 자, 댓글창 승리라고 적어주시고, 적어도 우리 기관과 외국인들에게도 더 이상 물량 뺏기지도 마시고 꼭 물량 잡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창 승리라고 적어주시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거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란과 미국의 협상을 좀 진행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자, 벤스 부통령이 실제로 이제 스위스에 도착을 해서 협상을 시작할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요거는 1시 42분에 나온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대로만 원활하게 협상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월요일날 출발이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겠죠. 이거 뭐 단기적인 이슈가 이제 이게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계속 더 갈 수 있고, 자, 그렇다면 고점이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게 가장 우리가 주주로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린다 그랬죠? 일단 이거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1분기 기준 D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겁니다. 당당하게 1등이 삼성전자죠. 자, 26년 1분기의 삼성전자 점유율 38.5%예요. 자, 하이닉스 몇 프로예요? 28%. 자, 대략 한 10% 차이 납니다. 자, 이 엄청난 격차를 벌리면서 당당하게 삼성전자가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D램 순위예요. D램 순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낸드입니다. 낸드. 자, SS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SD의 시장 점유율.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1등이에요. 31.6% 시장 점유율이에요. 하이닉스 2등 17.6%. 요것도 거의 더블랍니다. 더블. 자, 삼성 1등, 2등 하이닉스. 자, 최근에 일본 시장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키옥시아가 2등이에요. 사실 2등과 3등은 격차가 얼마 안 됩니다. 대략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등이 마이크론. 자, 엄청 핫한 샌디스크가 마이크론과 거의 공동 4위라고 확인이 되십니다. 자, 거기에 마지막. 자, 현재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아쉬운 점이 이제 요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를 좀 많이 아쉬워하시는데, 자, 중요한 건 추세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1분기 기준이에요. 1분기 기준. 자, 하이닉스는 점유율이 내려왔죠. 자, 요 파란색인 삼성전자는 어때요? 점유율이 어쨌든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삼성전자의 주력 HBM이 뭐예요? 자, HBM4예요. 지금까지는요, 주력이 엔비디아의 GPU 주력이 뭐였어요? 블랙웰이죠. 여기에 들어갔던 HBM은 요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로 지금 넘어가는 시간이 왔어요. 자, 삼성전자는 이거부터 진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자, 26년 1분기 기준으로 점유율이 거의 더블 이상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58%,
삼성전자 21%. 자, 이거를 슬슬 좁힐 수 있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쵸? 삼성전자가 결국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치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요거는 하나증권에서 나온 6월 18일 날 나온 보고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보고서를 보실 때 목표 주가 위주로 많이 보시죠.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D램에 이어서 M도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자, 중요한 거. 자, 당초에는 HBM3가 출하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가격이 좀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루빈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들어가는 게 HBM4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력 HBM에 슬슬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얘는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결국 삼성전자가 업계 1위라는 요 D램의 가격 추이. 자, 계속해서 DDR4는 이제 전 세대의 램이고요.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DDR5죠. 둘 다 근데 가격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매출이 어떻게 산정되죠? 요거죠. P 곱하기 Q라고 하죠. P가 가격이에요. Q는 생산량을 뜻하죠. 근데 Q는 아직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공장을 증설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건 물음표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준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가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당연한 논리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D램 업체들의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얼추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하이닉스가 약간 요 파란색, 마이크론 이제 회색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요 초록색인데 상대적으로 확실히 덜 올랐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 삼성전자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시장이라는 게 한 종목만 사랑하지 않아요. 결국 얘가 많이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현재 1등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D램, 그 다음에 이쪽에 완벽한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쉬운 게 현재 2등인 현재 하이닉스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요건데, 자, 여기 보세요. 전망치긴 합니다. 예상치긴 하지만 자, 결국 이 그래프 계속해서 상승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결국 HBM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매출액도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아, 이제는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점유율을 뺏어오기 시작하는구나. 자, 그랬을 때 지금은 SK가 치고 가지만 결국 삼성전자가 갈 수밖에 없다. 자, 이 논리가 여기서 우리가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조정 구간과 이런 하락 구간 걱정하실 게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위치, 차트적으로는 고점이지만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 우리가 걱정하실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추적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히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그쵸?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지금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아무래도 금요일날 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자, 장 때 음봉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신고가에서 시작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뭐예요? 자, 스위스 벤츠 부통령이 서명을 미룬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요, 요거는 제가 금요일날 안내해드린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밀리는 이유가 벤츠 부통령의 스위스행 연기 혼선이 나왔다. 자, 당초 일정이 서명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게 연기가 됐다. 하지만 시장에서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으니 홀딩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12시 14분에 안내를 드렸어요. 자,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알고 있으셔도 이런 구간, 고점에서 내려오네, 이거 앞으로 조정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매도를 걱정하실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악재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왜 내려가지? 자, 요것만 알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야, 무조건적으로 이런 악재는 홀딩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무료로 문자 실시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시장 파악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에 번호 남겨놨어요. 자, 010-2809-2562 이쪽으로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3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자, 오늘도 아침에도 안내 드렸어요. 자, 삼성전자 월요일 반등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날 12시 48분 안내 드렸죠. 자, 일단은 벤스 부통령의 스위스행 확인이 됐다. 자, 금요일에 있었던 거는 서명 연기로 인한 악재였지만 이건 해프닝이었다. 사실상 월요일날 기술적 반등의 압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적극적인 홀딩 관점 유지하세요 라고 제가 미리 자, 일요일 점심시간쯤에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대다수가 생업이 있으세요. 생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 이런 내용들 빠르게 접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음봉 나와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왜 내려간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빠르게 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3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매일매일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서 판단이 어려운 시장이에요. 결국 주식이라는 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보내지는데 1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자, 100% 무료니까 한번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만 알아도 자, 우리가 자,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빠른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제가 정말로 매도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되면 이거 역시도 제가 문자를 통해 반드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상방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절대로 매도 금지 하시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자, 댓글창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언제까지 봐야 돼요? 2분기 실적은 보셔야죠. 다만 이제 앞으로 분기가 진행될 때마다 자,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뭐예요? 이제 상승률이 좀 꺾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결국엔 이 삼성전자의 고점 추이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단순하게 자, 목표 주가 55만 원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홀딩할 거예요. 이런 접근은 완벽하게 틀렸죠. 그렇죠? 결국에는 요거예요. 자, 영업이익이 일단은 25년 기준으로는 43조를 찍었습니다. 근데 26년 전망치가 얼마예요? 394조.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투자증권 보고서 기준입니다. 자, 27년에는 528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28년 어때요? 543조. 자, 뭔가 추세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쵸? 그 말은 자, 성장이 꺾인다라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성장이 꺾이는 순간 뭐예요? 주가 추세도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 뭔가 성장이 꺾인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간이 어딘지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우리가 매달 매치 자, 60만 원이 단기 고점이니까 자,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하세요.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자, 왜 추세가 꺾일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셔서 아, 이런 이유로 앞으로 삼성전자가 고점 찍고 내려오겠구나라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셔야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이거 왜 내려오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데이터 기준으로 추측컨대 자, 어때요? 자, 26년에서 27년으로 넘어갈 때는 자, 25년에 비해서 확실히 추세가 꺾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 추세가 올라가다가 요런 식의 흐름이 연출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27년에서 28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없다라고 현재로서는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 6개월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7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삼성전자의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1분기에서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자, 매출 추이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1분기 매출 얼마나 나왔는지, 자, 성장이 얼마나 됐는지, 자, 중간중간에 계속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등장을 할 거예요. 특히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뭐예요? 아까 제가 하나증권에서 보여드렸던 보고서 기준. 바로 요겁니다. M에 대한 매출이 과연 점유율이 얼마까지 SK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지
이것도 변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변수가 또 있죠. 자, 바로 이겁니다. 자,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주가를 좀 꺾을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요거예요. 자, 중국의 변수. 자, 결국 중국도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존재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1등 압도적인 삼성, 2등 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이에요. 자, 이들이 결국 셋이서 다 해먹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가 특히 D램이라든지 SSD가 자, 글로벌 시장에 합류를 한다면 자, 이때부터는 점유율이 또 뺏기는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련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요. 자, 현재 중국의 DDR램이죠. DDR램의 주력은요, DDR4예요. 아직 DDR5, 요게 이제 현재 세대인데, 요거를 수율이 따라오질 못한다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기술력의 부재가 아직 존재한다. 요게 지금 현재 격차가 있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따라잡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제가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자, 또 하나 뭐예요? 자, AI 거품론. 이거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단 우리가 AI 거품론 기사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뭘로 확인해요? 빅테크들의 투자가 멈추는지. 요거를 우리가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요거는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바로 요거예요. 글로벌 빅테크들의 수주잔고. 이게 계속해서 현재는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존, 메타, 그다음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돈을 잘 벌어야지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돈 잘 버는지, 그렇다면 다음 분기에는 투자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AI 거품론을 확인하셔야지. 자, 기사로서 거품 나왔습니다. 주가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셔야겠죠. 꾸준하게 해주시면 뭐가 필요해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금리에 관련된 내용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얘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요거는 일단은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중요하지만 결국 정치적인 메커니즘도 연결돼 있죠. 결국 정치 뭐요? 트럼프 지지율.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아무리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당장 금리 인상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왜 그렇죠? 중간선거에서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수 서로 뺏어오야 되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공화당 의석수가 많아야 본인 정책 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지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11월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어렵다. 최악의 경우 금리 인상 할 수 있겠죠? 그거 언제예요? 12월. 빨라야 12월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대한 노이즈가 삼성전자 주가를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은 자, 금리에 대한 부분 당장은 아니다. 자, AI 거품론 이것도 당장 아니다. 자, 중국의 추경론 이것도 당장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지만 당장 흔들리진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자, 왜 나왔는지 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역시도 자,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요. 꾸준하게 봐주려면 그쵸? 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예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매도 금지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댓글창도 매도 금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작은 선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삼성전자로 자, 어느 정도 예, 수익 구간에 있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결국 주식 뭐예요? 예, 수익 내려고 하시죠? 자, 단기적으로 100% 상승은 확정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라 최소 1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거 없이 1000% 확정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내용 들어보시고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서 큰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젠스왕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자, 구강모 LG CEO를 만났습니다. 자, 이유는 자, 로봇 관련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재계순위 1등이 어디예요? 삼성이죠. 자, 2등은 SK. 자, 3등이 현대차. 자, 마지막 4등이 LG예요. 근데
자, 삼성과 SK는 이미 미래 먹거리가 확정이 되어 있죠. 물론 로봇도 하겠지만 현재로선 반도체 세계 1, 2등 하고 있어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LG는 뭐예요? 여전히 에어컨 팔고, 자, 냉장고 팔고, TV 팔고, 자, 이걸로는요, AI 시대에서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LG가 선택한 게 결국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 보니까 LG가 이미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 이미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이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의 2대 주주로 이미 6%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 로보스타. 자,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대주주죠. 삼성으로 치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 로보티즈. 얘 같은 경우는 2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바로 LG전자가 이미 지분을 사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노출 안 됐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직 5% 이상의 지분이 공시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최소 1000%까지도 확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높은 확률로 이 5% 공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뭐예요? 아예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LG전자가 대주주 지분이 뜬다라면은 어떻게 돼요? 그쵸. 최소 2000%도 확정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자, 이유는 이겁니다. 자, LG전자가 결국 미래 먹거리 핵심 성장축으로 판단하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자, 액추에이터가 뭐예요? 자, 이 사람 형태에 띄고 있는 이 로봇 관절마다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액추에이터라는 게 이 사람 형태에 띄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액추에이터가 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 감속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자, LG전자가 앞으로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본인들이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인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거의 5% 이상의 지분 공시가 뜰 확률, 자, 거의 100%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뜬다? 예, 1000% 상승은 확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메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 아예 대주주가 된다. 이거는 2000%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요 종목 정말 소액이라도 한번 꼭 매수해 보셔서, 자, 우리가 여름 휴가비라도 한번 벌어가 보자. 자, 물론 삼성전자 메인 종목으로 들고 가시되, 자, 단기 100%가 확정이에요. 왜 그렇죠? 저는 다음 주에 요 기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자, 이미 LG 그룹사 전체가, 자, 다음 주에 엔비디아 본사 방문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방문해서 젠슨랑 다시 만나가지고 분명히 로봇 얘기 후속 기사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 이 기업 LG전자가 지분 모으고 있어요. 요 내용이 후속 기사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단기 100% 급등은 이제 확정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서 단기적으로도 한번 수익 챙겨가 보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이 왜 정말 고르고 골랐어요? 소액이라도 꼭 매수해 보셔서, 자, 주식시장 어렵지만, 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 역시도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256이 이쪽으로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로봇 관련 종목이니까 로봇이라고 남겨주셔도 좋고요. 로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LG전자가 이 지분을 모으고 있는 요 종목 딱 한 글자 로라고 남겨주시면, 문자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 사이에 혹은 월요일날 정규장에 진입해볼 수 있도록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실시간 내용 공유 문자로 원하시는 분들 뭐라 그랬어요? 자, 요것도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딱 한 글자 3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자, 오늘도 안내해드린 게, 자, 삼성전자 월요일 반등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자, 벤스 부통령, 자, 스위스에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높은 확률로, 자,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내용들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근하셔도 삼성전자 이런 음봉에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아, 이거 단기적인 해프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만 빠르게 접근하시면 우리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식의 본질은 뭐예요? 야, 돈 잘 벌고 기업 성장하면은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삼성전자가 얼마나 저평가인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자, 글로벌 메모리 업종의 26년 FOP라고 되어 있죠. 자, OP는 뭐예요?
자, 영업이익을 뜻하는 거고, 이제 앞에 F가 붙었잖아요. 요건 이제 포워드입니다. 전망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을 좀 말하는 거고,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삼성전자 주가 위치 기준으로는 이제 여기 있어요. 자, 근데 26년 기준으로 작년 대비 무려 800%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성장을 합니다. 엄청나죠? 하이닉스보다 덜해요. 하이닉스는 얼마 안 됩니다. 한 50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500% 넘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800% 가까운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PER 얘기하시면 슬슬 머리 아파지시는데 이 PER의 개념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자, 아까 삼성전자가 자, 올해 영업이익을 394조를 보고 있어요. 자,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2,000조 되죠. 2,000조인데 올해 394조 정도 벌 예정이니까 자, 요거를 몇 년 동안 벌면은 2,000조가 되죠. 대략 5년이거든요. 자, 얘를 400조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400조 정도면은 4, 5, 20. 2,000조 현재 시가총액 나오죠. 그랬을 때 이 5라는 숫자가 결국 PER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다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식의 삼성전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아까 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삼성전자가 55만 원을 간들 여전히 자, 이 PER이 굉장히 저평가예요. 자, 마이크론 어때요? 더 위에 있죠. TSMC 어때요? 훨씬 더 위에 있죠. 여전히 이 위치에 와도 마이크론과 TSMC에 비하면 저평가다. 이거 뭐예요? 더 간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 50만 원 이상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식의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자, 이 55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도 자,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이 분기에 대한 매출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 그래서 얼마 벌었어? 더 벌었어? 아, 그러면 더 가겠네. 이 논리가 앞으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정이 있는 게 뭐예요? 자, 마이크론. 우리나라 시간 25일이죠. 25일 새벽에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일단은 발표가 되고 나면은 자, 업황에 대한 해석이 나오겠죠. 이거 계속해서 좋겠네. 앞으로 더 가겠네. 이런 내용이 나와 준다라면 삼성전자 뭐예요? 자, 다음 주 중에 40만 원 돌파가 거의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언제 발표해요? 자, 이거는 7월달 둘째 주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때를 또 기점으로 맞춰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 자, 오늘 영상이 진짜 너무나도 도움됐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자, 댓글짝. 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물량 뺏기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홀딩하셔라. 그런 차원에서 매도 금지까지도 댓글창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주말에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